안녕.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화산입니다. 지진과 함께 가장 격렬하고 활발한 지각 변동의 예시, 지각의 활동 중에 하나죠.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격동적이고 보면 정말 우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줄 거예요. 화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화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화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산은 여기서 나타났지만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면서 일으키는 겁니다. 마그마는 액체, 고체 및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구 내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표면까지 올라오다가 지각, 그 땅의 그 틈을 발견하면은 거기에 모여서 노리다가 틈이 점점 더 약해지면 결국 마그마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마그마가 그 지각 바로 내부까지 올라왔을 때, 지각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을 때 아주 깊은 땅 속에 있다가 점점점 올라오면서 온도가 조금 낮아졌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조금씩 식거든요. 아주 서서히 식다 보면은 그 마그마 속에 들어있던 기체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땅 속에 기체 성분들이 살짝 모여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휘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틈이 이겨내지 못하고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출, 바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지상으로 흘러나온 용융물질을 바로 용암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기체는 빠져나가죠. 그래서 친구들이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백두산, 그리고 철원, 울릉도, 개마고원 이런 애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화산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그마의 성질은 바로 앞 페이지 91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토의를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SiO2 함량에 따라서 마그마 성질 결정이 됩니다. SiO2 함량이 적으면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마그마를 분출하는데 이게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현무암질. 왜냐하면 이게 굳으면 현무암이라는 암석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 섬입니다. 비교적 조용하고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라고 하죠. SiO2 함량이 많으면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다고 해요. 이런 마그마가 분출할 때는 짙은 가스를 내뿜으면서 폭발적이고 굉장히 경사가 급한 화산을 형성하는데 그 예가 크라카타우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분출했던 아주 거대한 화산인데 이 크라카타우 화산이 이야기만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 하나가 나올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화산의 분출 형태는 분출형과 폭발형이 있다고 위에 사진이 잘 나와 있네요. 화산의 분출 형태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크며 휘발 성분이 적은 마그마가 분출을 하면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이나 용암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용암대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용암이 이렇게 분출을 해서 굳은 그 검은 땅, 그걸 용암대지라고 해요. 평평하게 이제 검게 굳은 그 땅을 말하고요. 순상화산은 여기가 이제 순상화산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주도 한라산이 순상화산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마우나로아라는 또 거대한 순상화산이 있습니다. 용암과 화산시설물이 교대로 분출하는 경우에는 경사가 급한 성층화산을 형성합니다. 여기 경사가 급한 성층화산이라고 나와 있죠?
성층화산은 안산암질 마그마라든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경사가 급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층화산은 용암층 하나,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화산재가 막 쌓여서 응회암이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또 용암이 이렇게 쌓여서 또 굳고 그 위에 또 화산재가 이렇게 쌓이는 요런 화산을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분석구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분석구는 화산가스를 많이 포함한 용암의 폭발적 분출에 의해서 다양한 화산 쇄설물들이 원추 모양, 원추가 뭔가요? 네, 원뿔이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쌓인 비교적 작은 화산체를 의미합니다. 교과서 사진에 분석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종상화산도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산이고요. 아주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는데 그냥 쑥 용암이 나와가지고 이 용암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쑥 나와서 이 채로 굳어버리면 이게 종 모양이다. 그래서 종상화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주 점성이 큰 마그마인 경우에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영구의 한라산과 하와이의 킬라우에어 화산 그리고 후지산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순상 화산이고요. 얘는 바로 성층 화산, 아주 경사가 급한 화산입니다.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로 가보겠습니다.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있습니다. 기체의 성분은 자,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화산가스의 대부분의 성분은 바로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화산가스는 굉장히 매캐하고 좀 유독성이 느껴지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이산화황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화산가스는요, 너무 많이 마시면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암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거고요. 온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빠른 용암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느려서 피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으니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산 쇄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으로 이제 막 분출을 하면서 마그마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아주 급속도로 굳어서 생겨나는 부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류에 보시면 크기로 여러 가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자, 화산재가 제일 유명해요. 그런데 뭐 부석도 있고 스코리아도 있고 화산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산재나 화산진이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은 대기 상층이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햇빛에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대요. 이러한 화산활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화산활동 지역을 연결시켜 보면은 마치 지구 전체를 둘러싼 듯한 커다란 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이 대가 띠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어난 지역을 이렇게 정말 띠처럼 색깔을 이렇게 칠해 보니까 태평양 주위에 바닥 주위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태평양의 요 모습을 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도 불러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바로 그 불의 고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도 많고 지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바로 열점입니다. 열이 나는 점이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화산활동은 이렇게 띠 모양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부 화산은 판의 중앙에서도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하와이예요.
하와이는 태평양판 정가운데 있습니다. 판의 경계도 아니고 뭐 아무 시각 변동이 없을 것만 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활발한 화산 활동이 수백 년간, 수백만 년간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판구조론으로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이론이 열점 이론입니다.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구 내부에는 이제 거대한 멘트 이제 대류가 있죠. 멘트 대류가 있어서 이제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인다. 이것이 이제 판 구조론인데 이 멘트 대류로 인해서 요 경계에서 파산 활동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외에도 지구 내부에 거대한 고온에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 위에 있는 요 부분, 위에 있는 이 부분은 판의 경계와 상관없이 아주 활발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 이 지점이 특히 뜨거워졌을까는 사실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열점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핵의 한 부분이 이제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 뜨거워져서 이 물질이 점점 상승하다가 여기서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점, 바로 이 부분을 열점이라고 하는데 이 열점 위에 있는 지표면은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한라산과 울릉도, 독도 및 백두산이 이 화산 지점이라고 화산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일본은 판의 경계지만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한라산이나 백두산이 생겼을까? 제주도가 생겼을까라고 이제 했을 때 그 이론은 우리는 열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밑에도 열점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한번 생긴 열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막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갑자기 식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잠시 활동을 좀 멈췄다고 해야 되나요? 활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언제 또 활성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화산 분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동물들이 지금 죽었죠? 쓰러졌죠? 이건 바로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입니다. 아주 유독한 화산가스가 새어나와서 이 주변에 화산이 막 없는 것 같은데 왜 얘네가 동물이 쓰러졌냐면 여기 이제 지각에 갈라진 틈을 타고 활성화된 마그마에서 나왔던 화산가스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죽으면 곧 이어서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보시면 지금 비행기에 뭔가 검은 게 막 쌓였어요. 네, 여러분 다 짐작했다시피 얘가 바로 화산재죠. 그리고 다는 지금 용암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죠. 모두 지나가면서 태워버리는 이 용암에 의한 피해도 있고요. 라 같은 경우는 화산 이류라고 부르는 건데요. 화산재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폭발형 화산에서 그 화산재들이 한꺼번에 물과 섞이면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스 정류장처럼 보이는데 담벼락하고 다 쓸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화산에 의한 피해는 바로 이 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산재에 의해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화산재의 흐름과 용암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화산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에 뜨거운 화산재에 의해서 다 치명적인 피해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폼페이 화산 분출로 인해서 그때 일어났던 화산재 피해
사람들이 모두 미라로 발견이 되었죠. 그때 너무 뜨거운 화산재에 순식간에 묻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고 아직도 발굴 중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화산가스에 의한 건데, 아까 그 사진에서 봤죠? 질식사. 자, 그리고 화산 이류. 선생님 또 얘기를 했죠. 화산 쇄설물이 물을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지면 또 아주 위험한 이류가 만들어집니다. 지진에서는 진도와 규모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죠. 화산에서의 규모는요. 화산재의 높이하고 분출 부피 그리고 분출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산재 높이가 100m 미만이고 분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부피가 10의 세제곱, 여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10의 세제곱. 이걸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세제곱미터죠. 10배 세제곱미터인데 1000세제곱미터라고 하면 되겠네.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매일 분출을 한다. 그럼 이거는 약간 약한 이제 분출이거든요. 그래서 요 분출은 예를 들면은 마우나 로아 같은 거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나요? 하와이에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지수가 0이고요. 그 다음 이제 점점 지수가 커지는데 화산재 높이가 25km 이상이고 분출 부피도 굉장히 세제곱 킬로미터 수준이고 10,000년 이상을 주기로 분출을 하는 요런 화산은 예를 들면 토바 화산이 있는데 지난 10,000년간에는 한 번도 분출을 안 했어요. 아주 옛날에 10,000년 이전에 아주 거대한 화산이었다라는 걸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아까 크라카타우 요 화산도 되게 거대한 화산이라고 했죠. 지수 6 정도의 화산이네요. 자, 화산은 지진에 비해서 다행히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하는 거는 일기예보랑 좀 유사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어날 거야 한다면은 그래도 그 확률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지진은 아예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산 분출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늘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혹시 경사 변화가 있는지, 지열이 뭔가 올라갔거나 갑자기 따뜻해졌거나 내려갔거나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산가스가 방출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기예보 정도라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데 화산 분출에는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혜택도 있습니다. 화산재해도 자, 여기 화산재해라고 우리가 잘 부르는데 사실 화산에 의한 혜택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온천. 네, 그 다음에 화산지대엔 지열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아가지고 지열을 활발하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프랑스나 이제 일본처럼 화산 활동이 좀 활발하고 예전에 활발했던 그런 지역은 지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화산 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화산 폭발이 잦은데 저 국가 전력의 84%를 지열 발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화산 활동의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